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5월이 됐습니다. 계절의 영 5월, 모두가 좋아하는 달이긴 한데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은 그런 달이죠. 특히 이제 소득세 신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이제 많으신 그런 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 전세나 월세 임대 주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세 신고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신고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끝까지 한번 보시면 내가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아시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나 1주택인데 1주택 그거 월세 주고 나도 작은데 월세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고가주택이면 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대소득 신고를 내가 어떨 때 해야 하는지 그거는 주택수와 임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보시면 내가 만약에 내 집을 월세 주고 있다면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다 과세, 2주택, 3주택 이상 다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2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집이 2개인데 내가 한 집엔 내가 살고 한 집만 월세를 주고 있다면 그것도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전체를 전세로 주고 있다, 전세 보증금으로 받고 있다 하면 1주택, 2주택까지는 비과세고요. 3주택 이상이실 때 내가 한 집에 살고 있고 나머지 2집을 전세 주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주택수를 헤아리실 때 소형주택은 제외해 줍니다. 전세로 받고 있다면 소형주택은 제외를 해주는데 그 소형주택은 전용 4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두 개 다 해당돼야 됩니다. 전용 4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여기 임대소득세 주택수 헤아릴 때는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월세일 때는 1주택만 비과세, 2주택부터는 다 과세이고요. 전세일 때는 2주택까지는 비과세고 3주택 이상일 때부터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이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엄청 비싼 주택을 월세로 주고 있으면서 월세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까지 다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가주택 기준이 올해 달라졌죠. 그것도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은 이 주택수와 임대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택수를 어떻게 헤아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라면 그 세대원 전체의 주택수를 헤아려서 이제 주택수를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소득세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집이 있다고 해도 그건 합산되지 않고요. 무조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을 합산해서 그 주택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수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주고 있는 주택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포함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수를 포함해서 이렇게 3주택 이상이냐 아니면 2주택이냐 1주택이냐 이렇게 이제 헤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까 고가주택 월세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해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이제 고가주택으로 보고 그때는 1주택이라도 월세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9억 원 초과였죠. 그래서 올해 이제 개정 세법이 나오기를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올해 과세 대상 금액을 내년에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부터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9억 초과였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올해 5월 달에 신고하시는 거는 작년도 소득분을 신고하시는 거잖아요. 작년 12월 31일까지는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신고하시는 주택은 만약에 9억을 초과한다면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월세를 주고 계시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올해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이 됐지만 12억 원으로 그거는 내년에 5월 달에 신고할 때 올해 소득을 내년 5월 달에 신고하게 되니까 그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지금 5월 달에 신고하시는 부분은 작년도 소득을 신고하시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31일까지는 9억 초과가 고가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9억을 초과했으면 주택 공시가격이 1주택 월세라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 해설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로 개정을 했는데 적용 시기는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그러니까 올해 소득분부터만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소득은 9억 원 초과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내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소득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그 등록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다른 세제 혜택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세무서에 이제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 이제 금액에 따라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만약 소득 금액 전체가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그냥 그 세율 구간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시는 거고요. 만약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하셔도 되고 종합과세로 합해서 이제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유리한가 계산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월 소득세 신고월을 맞아서 전세, 월세, 임대 주고 있을 때 어떤 경우에 내가 임대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가셨죠? 또 1주택 월세 기준이 어떤지도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영상이 임대소득 신고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